2024년 10월 고등학교 2월 모의고사 35번 지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5번 지문의 주제는 공동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결국 몰락으로 이어진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동자원, 보통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소재는 예전에 모의고사 40번 지문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단 이건 첫 번째 소재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첫 번째 소재고, 그리고 공유지의 비극에서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두 번째 소재가 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볼게요. 어떤 새로운 자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게 이를테면은 새로운 공항일 수도 있고 새로운 쇼핑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자원은 언제나 열립니다. 개장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자원은 개장하게 됩니다. 공항도 생기고 새로운 쇼핑몰도 생깁니다 하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단 with 잡아주고 명사 잡아주고 분사 잡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with 명사 분사 구문인데,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쵸?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달랐을 때 부사절의 주어를 이렇게 살려놨던 거잖아요. 그리고 전치사 with를 붙이면서 하나의 전명구로 만들어버린 형태인데, 원래 이 문장은 이거였다라는 걸 느낌을 잡으면 더 쉬워져요, 해석이. Because people benefit. 이렇게 잡아놓고 가면은 해석이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because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자원은 언제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해석이 쉽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베네피팅 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people을 꾸며주게 되고 여기서는 이득을 얻다, 이익을 얻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익을 얻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뭐 함으로써? 공유함으로써. 뭘 공유합니까? 공동의 자원이라는 것을. 이를테면 the city budget, state budget이네요. 도시의 버젯과 그 주의 버젯, 예산입니다.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시의 예산과 주의 예산과 같은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기 때문에 새로운 자원은 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제너럴하긴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원 근처에 공항이 들어온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은유 생각은 어때요? 우리 학원 근처에 공항 들어오면 좋을까요? 네, 저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치? 뭐 버스도 많이 다닐 테고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다닐 거야. 그래서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씨, 공항 들어오면 너네한테 돈 조금씩 줄게. 우리 시에 예산 많이 해서 우리 하객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다시 돌려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예산으로 우리 하객동 주민에게 뭔가 주겠다고? 오케이. 그러면 공항 설립해도 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느낌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처음에 반대를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도시의 예산이나 주의 예산과 같은 공동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서로 이득을 얻잖아요. 서로 이득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자원이라는 것이 드디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원 근처에도 그 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치소 들어오는 거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의 예산, 시의 예산으로 하객동을 번영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득을 얻음으로써 구치소라는 공간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자원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soon, 곧, 어느 시점에서인가 the amount of traffic grows. 어떻게 되지? 무엇의 양? 교통의 양은 어떻게 되죠?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공항이라든지 쇼핑몰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통행이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교통의 양이 증가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to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to 투부정사. 자, 이제부터 이 지문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to 투부정사. 너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투부정사 할 수 없다. 그 느낌, 부정어 느낌 살려야 되고, 여기서 서포트는 지원하다, 돕다라는 뜻이 아니라 견디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 몇 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for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지. 이 친구가 투부정사 앞에 for 목적격은 의미상의 주어, 주어처럼 해석하시고 commons는 공유지예요. 그래서 구조를 잡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서인가 교통의 양은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증가한다? 너무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로우는 형용사를 받아주는 동사니까 부사 받으면 안 돼요, 지민아. 너무 크게 증가하게 돼서 공유지가 결국에는 견딜 수 있다 없다 연지야? 그렇지. 여기서 공유지는 뭘 말할까 민준아? 요런 거 공항이라든지 쇼핑몰과 같은 공유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고 들어갈게요. 이 지문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자원, 그걸 이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동의 자원을 배분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공유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시는 공항이라든지 쇼핑몰이었어요, 은희야. 그런데 공유지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돼요? 교통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공유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글은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교통량이 증가하게 돼서 공유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됐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하나 과정으로 보세요. 그 다음 문장, 공유지가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트래픽 잼 하면 교통체증이죠. 차가 막히는 거, 교통체증, 그리고 오버크라우딩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 뭐 과잉 인구 밀집이라든지, 그리고 오버유스, 과도한 사용은 그렇지. 공항이나 쇼핑몰 들어오게 되면서 그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붐비게 되겠고 공유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것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L-E-S-S-E-N O-N 아닙니다. reduce죠. 이러한 것들은 줄이게 됩니다. 무엇을 줄여요? 이득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해요. 무엇에? of the common resource, 공유 자원의 이득을 줄이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있었던 거지? 모든 사람을 위한 공유 자원의 이득을 줄이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바로 비극이더라. 됐어요? 이제 비극이 생겼어요. 무엇의?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이 드디어 생기게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랬죠. 공유지의 비극은 어떻게 이어지냐? 몰락은 어떻게 이어지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 그랬습니다. 교통량이 증가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리고 뭐 과잉 인구 밀집 그리고 과도한 자원의 사용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이득을 줄여요. 아, 그렇겠구나. 그래,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서 차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우리도 버스를 못 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학교에 맨날 지각하고요. 학원도 못 와요. 여기 앞에 오는 데까지 40분 넘게 걸린다고 생각해봐. 인하부고에서. 그러면 이득이 점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된 거야? 이게 공유지의 비극이 된 거예요. 그쵸?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민준아. 그쵸? 아니, 하객여고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한 15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버스도 너무나가 많이 다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40분 걸린다고 해보자고요. 이제 공항이나 쇼핑몰과 같은 공유지는
더 이상 이득이 아닙니다. 이제 이건 비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다음 문장 가볼게요. 만약에 그 새로운 자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 수 없다면, 확장될 수 없다면, 됐어요? 설명할게요. 또는 1번, 2번, 제공받을 수 없다면, 원래 이 구조는 수동태인데 원래는 provide A with B 구조였겠지? 그래서 with를 살리는 게 맞겠지? A에게 B를 제공하다 였었습니다.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다면 뭘? 추가적인 공간을 더 이상 제공받을 수 없다면, 이걸 쉽게 말하면 은유야,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공항이랑 쇼핑몰이 생겼죠, 지민아? 그런데 이게 빅을 초래했으니까 그 부지가 더 넓어져야 되고 토지도 넓어져야 되지, 그쵸? 그런데 그런 새로운 자원이 확장될 수도 없고 추가적인 공간을 제공받지도 못한대. 그럼 부지가 더 넓어져서 공항이 더 커지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면 사람들은 점점 쏠리게 되겠지. 해결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해결책이 없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잖아. and 그리고 여러분은 cannot solve.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onion,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 표현 되게 많이 사용하네요. 너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문제를 너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개인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요? 그렇죠?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In isolation, 무엇과 고립되어서, 무엇과 단절되어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여기다가 independently라고 그냥 저는 적어놨어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혼자서의 느낌을 한 번 더 살린 거예요. 고립되어서, 단절되어서,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independently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말을 바꾼 거예요. 저도 말이 어려워서.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와 독립적으로? 여러분의 동료 운전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경쟁하는 사용자들과 독립되어서 너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일까, 민준아? 이러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이러한 사람들과 독립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과 고립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너 혼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의 힘이 세겠습니까? 지민아, 집단의 힘이 세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혼자서 할 수 없다. 뭐 동료 운전자들, 같이 산책하는 사람들, 경쟁하는 사용자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러한 사람들과 독립적으로 독립이 되어서 너 혼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공유지의 비극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까 방금 본 것처럼 해결책이 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공유지의 몰락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제문 한번 더 보고 봐보세요. 과도한 사용 얘기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과도한 사용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했고 이제 뭐 나와야 돼? 몰락이라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소대입니다. 총합은, 총활동은 무엇에? 이러한 새로운 자원의 총활동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새로운 자원의 총활동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무슨 말이겠어? 오늘만 교통혼잡이 생겨나는 건 아니겠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사람들이 계속 쏠리게 되니까 활동은 어떻게 돼? 활동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계속 쏠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계속 쏠려요. 계속해서 이러한 활동의 합은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활동이 쌓이게 돼요. and 그리고 뭐도 쌓이게 됩니까? 당연히 so does individual activ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and 다음에 so가 나왔고
얘가 지금 동사 계열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어 계열처럼 보인다는 건 이 문장은 뭐가 됐다? 도치가 됐다. 보통 소도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얘가 보여주는 거는 이 친구의 대동사처럼 봐도 되는 거지만 도치가 됐다라는 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져서 여기에 생략이 된 표현은 keep 앞에 나온 거 increasing 이런 표현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문문 어순이니까요. 그쵸? 조동사 계열, 동사 원형 계열. 근데 얘가 겹쳐서 생략이 돼버린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뭘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도치를 시켰고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럼 다시요. 새로운 자원의 활동도 증가하고 무엇도 증가한다? 개인의 활동도 증가한다. 지금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책이 지금 없었어요. 그럼 활동성도 증가하고 개인의 활동도 계속해서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연지야? 결국에 공유지는 해결이 될까요? 더 복잡해질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런 활동이 쌓이고 다음 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됐죠? 하지만 만약에 역학이, 이게 아마 여러분 거 다이나믹 역학이라고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표현 돌립니다. 무엇에? 공유지의 사용과, 됐어요? 공유지의 사용과 오버유스네, 과도한 사용이네. 공유지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역학이, 여기가 동사, 여기 continuous to long,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이러한 활동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지가 말한 것처럼 좋아지기보다는 악화가 되겠죠. 부스, 이 두 가지 것들은 begin, 투부정사, ing 바꿔 써도 되겠고,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이 의미하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총활동과 개인적인 활동, 이 두 가지 것들은 결국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언제? 최고점을 찍은 후에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거야. 콤마 ing,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네. 어떤 결과? 크래시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바로 몰락이에요. 그러면 소재 지금 다 던졌네요. 됐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활동도 증가하고 개인의 활동도 증가하게 될 때 공유지의 사용과 과도한 사용의 역학이라는 게, 이 역학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쵸? 뭐 에너지라든지 활동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과도한 사용이 지속이 되면 어떨까? 과도한 사용이 지속이 되면 어떻대? 결국에 이 두 가지 것들은 최고점을 찍었다가 떨어지게 될 거고 결국에는 이것이 공유지의 몰락으로 이어지겠네요. 최고점을 찍었다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에는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What makes the 다음에 요 문장 읽다가 제가 멈춘 조금 조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동사 먼저 잡아놓고요. 얘가 실질적인 동사 잡아주고 what이 이끄는 문장이 지금 주어로 나온 거예요. 주어로. 그리고 make 목적어 형용사 나온 거고요. 해석해 볼까요? 만드는 것은 뭘 만드지?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걸 말을 조금 돌리자고, 공유지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공유지의 비극이 위에 나왔던 것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더 안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 이거잖아요. 위에 나왔던 것처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유지의 비극이 더 안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다? 크래시 다이나믹이다. 몰락.
역학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거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네요. 몰락 역학이더라. 선생님, 근데 저는 몰락 역학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유지의 비극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에 몰락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몰락 역학이라는 것을 다음 파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몰락 역학은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파괴가 된다는 거고, destruction, 파괴가 된다는 거고, 여기선 퇴보라고 나와 있네요. 파괴가 되거나 degeneration, 퇴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에? 공유 자원들의 능력의 파괴라든지 공유 자원 능력의 퇴보더라. 뭐 할 수 있도록? to regenerate itself. 그 자체를 다시 만들 수 있는 데 있어서 됐어요. 그 자체를 다시 만드는 공유 자원들의 능력의 파괴와 퇴보더라. 쉽게 말하면 회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생하려고 하는 거. 다시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결국엔 어떻게 됐다? 몰락이 됐다. 그래서 이 몰락이라는 것은 한 번 더 공유 자원의 맞네요. 공유 자원의 능력의 파괴나 퇴보를 가리키는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고 말을 조금 돌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항을 설립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도 사람이 많이 쏠리게 돼서 불편해. 그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된다? 최고점을 찍었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 to fall이란 표현 기억하십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퇴보되고, 맞아요?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재생하고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가 되고 퇴보가 되어서 그건 결국에 몰락 현상으로 이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는 없긴 하지만 경기도권만 가보게 되면 그 많은 시설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시설들이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아마 이런 이유일 수도 있죠. 사람이 처음엔 되게 많이 몰려서 뭐 좋은 점도 많았었겠지만은 개인의 이득을 감소시키고 결국에는 많은 사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비극으로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그 공간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몰락이 되고 퇴보가 되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자원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번 공유지의 비극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36번 지문 들어갈게요. 쉬워요. 주제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저장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 이건 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난 시험범위 있지 않습니까? 23년 9월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뇌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런데 절약적으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복습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자료를 보시게 되면 5번째 문장의 오른쪽을 보면 아이덴티티라고 나와 있고 해설본을 보면은 정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해설본에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됐을까? 왜냐면 아이덴티티에는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정체성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 지문에서 어려워져요, 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 할 때 아이덴티티를 제가 무엇으로 해석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가지고는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뭘 저장해? 모든 경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은 있어. 어디에 걸쳐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뭐 인생의 전체적으로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은 있다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는 모든 걸 다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reaching, ing 이 의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러한 특성에 도달하는 것이다. 어떤 특성? DVD의 품질에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DVD의 품질. 야, 이거 앞문장까지는 괜찮은데 이 DVD의 품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쵸? DVD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DVD의 품질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걸 쉽게 말하면 영화 CD라고 한번 해볼게요. DVD. 영화 CD와 같은 품질에 도달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죠? DVD, 영화 CD 같은 거 딱 집어넣고 나서 재생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저장돼 있잖아요. 그쵸? 아마 그걸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싶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저장돼 있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결국에는 앞문장이랑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요. 이것이 DVD 품질에 다가갈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영화를 딱 틀었을 때 시작부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인 수용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없앴답니다. 상쇄되는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수용 능력은 모든 걸 다 저장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은 상쇄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좀 축소가 되긴 해요. 뭐에 의해서? 에너지의 요구에 의해서 상쇄가 되기는 합니다. 에너지의 수요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표현대로 에너지의 수요에 의해서 상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의 수요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된 에너지의 수요? 어떠한 과정? 이러한 과정 저장하고 회수하는 retrieve는 회수하다 꺼내다라는 의미가 있죠. 정보를 어디에 있는 건데? 오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는 과정과 관련된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이러한 수용 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이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뇌는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상쇄. 에너지 수요에 의해서 이런 능력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말 한 번 돌렸어요? 이러한 능력은 줄어들어요. 그럼 한 번 돌렸어, 은유야? 이러한 능력은 줄어든다라는 건 모든 경험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에너지 수요다 이것은? 방금 본 것처럼 기억 속에 정보를 저장하고 회수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요에 의해서 이러한 능력은 줄어듭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 시험범위 내용에서는 뇌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요. 그쵸? 그 지문 기억나시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할 수 있으면 민준아,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의 뇌는 어때? 지난번에 봤잖아.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뇌였잖아. 그치? 그럼 봐봐봐. 우리의 뇌는 만약에 모든 정보를 다 저장을 해? 그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지? 그건 뇌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야, 우리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냐? 연지야, 우리 에너지를 좀 줄여야 되지 않아? 야, 기억 속에 정보를 다 저장하고
그걸 다 회수를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 우리 에너지를 조금 줄이자라는 거에 의해서 이러한 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즉, 기억 속의 정보를 저장하고 회수하는 데에는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능력을 줄여버리는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연지한테 여쭤볼까요? 정말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저장할 수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좀 가능하겠습니까? 좀 인간미가 조금 부족해질 것 같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은유가 나랑 약속을 했는데 야 은유야 너 그때 왜 안 왔어? 라고 말하면은 그때 선생님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저는 그런 의도로 인해서 오지 않으라고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는 조금 그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겠죠. 끝났습니다. 그 결과로 뇌는 발달시켜요. 뭘 발달시킵니까? 효율적인 전략들을 발달시키게 돼요. 자, 그럼 왜 효율적인 전략을 발달시키냐? 에너지 수요를 줄이려고요. 그렇죠? 효율적인 전략들을 발달시켜요. 콤마 ing becoming.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become dependent on이네요. 비동사 dependent on처럼. 그래서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다? 쇼커츠에 의존하는 것이다. 요거는 지름길이죠. 지름길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제부터 이거예요. 효율적인 전략들을 발달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궁금해. 그 효율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름길에 의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전략을 죄송합니다. 발달시켰고 지름길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건 뭘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가 얼굴을 바라볼 때 the visual image, 시각적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지? captured, 포착이 된 모습, 이렇게 해도 되지 미나? 포착이 된 모습, 무엇에 의해서? 수일치 조심하세요. 우리의 양쪽 눈, 두 개의 눈들에 의해서 포착이 된 시각적인 모습은 됐어요. 여기가 주어잖아요. 시각적인 모습은 무엇이다? 이러하다. 수일치 조심. 눈에 의해서 포착이 된 시각적인 모습은 어떠하다? 매우 버라이어블하다. 그렇지. 매우 어떻더라? 원래 이런 거 안 써도 되는데 의미 좀 느껴보자. 매우 다양하더라. 자, 여기서 한번 풀고 갈게요. 한번 풀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을 바라봐요. 얼굴을 관찰하게 될 때 그 얼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풀고 갈게요. 먼저 풀고. 민준이는 늘 비슷하고 연지랑 지민이도 늘 비슷한데 우리 은유는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우리 은유 모자 쓰고 올 때 많죠? 그쵸? 그리고 마스크 쓰고 있을 때도 많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볼게. 지금 보는 은유의 모습과 지난주 토요일에 봤던 은유의 모습은 달라요. 모자를 썼고 마스크를 썼죠? 그럼 봐봐.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접목시켜 볼까요? 조금 이상했나요? 우리가 얼굴을 바라볼 때 얼굴의 모습은 다 다양해요. 지난주 은유의 얼굴과 오늘 지금 은유의 얼굴은 달라요. 맞죠? 모자를 썼냐? 마스크에 썼냐에 따라서 다르지. 그러면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그때의 은유와 지금의 은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거야. 아, 이렇게 있어도 은유네? 안경을 써도 민준이고 안경을 안 써도 민준이네? 모든 경험들을 다 저장하게 되면은 그때마다 우리는 인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겠지. 다시요.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의 모습은 저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the point of view. 자, 여기선 관점이라고 하기보다 시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점에 따라서. 그리고 lighting conditions. 빛의 조건들에 따라서. 됐어요? 빛의 조건들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상황적인 요소들, 다른 상황적인 맥락들에 따라서 빛의 조건들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은 다 다양해요. 맞는 말이잖아. 정면으로 봤을 때 연지의 얼굴과 불을 껐을 때 연지의 얼굴과 왼쪽에서 봤을 때 연지의 얼굴과 뒤에서 봤을 때 연지의 얼굴, 자 어떻습니까?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뇌가 연지가 맞는데 당신은 누구시죠? 당신은 누구시죠? 네, 당신이 누구시죠? 아, 봐봐요.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뇌가 이런 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치? 예를 들어서라는 문장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얼굴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치?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빛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럼에도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얼굴을 인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그치?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한다고. 정면에서의 민준이의 모습, 옆면에서의 민준이의 모습, 로비에 있을 때 민준이의 뒷모습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똑같은 얼굴로 인식을 해요. 그게 잘 봐. 콤마 ing 무엇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기본적인 내면에 깔린이니까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해설본에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정체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덴티티의 또 다른 뜻이 동일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거로 넣으니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거 말을 넣어봐봐. 저마다 얼굴의 모습은 다 다양하다 그랬어. 지난주 은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요. 맞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은유라는 동일성은 우리가 모두 다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네. 모습은 다 달라도요. 아, 그러니까 얼굴의 모습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얼굴로 인식을 하고 동일성을 유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거네요.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할 거예요. 지난주 은유의 모습과 오늘의 은유의 모습, 뒷모습의 연지의 모습과 옆면에서 연지의 모습, 그걸 다 저장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 다 저장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냐고. 얼굴의 모습은 저마다 다양할 거야. 환경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빛의 조건에 따라서 저마다 다 다양하겠지. 하지만 우리의 뇌는 그걸 다 동일하게 본다라는 면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됐죠? 아, 효율적인 전략. 우린 그걸 다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는구나. 맞는 말이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민준아, 나 뭐 바뀐 거 없어요? 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만약에 지난주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생각하면 선생님 머리가 스타일이 조금 바뀌셨는데요? 안경 스타일이 바뀌셨는데요? 당신 누구십니까? 우린 이렇게 안 해요. 모든 걸 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바뀌어도 안경은 바뀌어도 저는 저잖아요. 그쵸? 다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뇌는 어떻습니까? 가려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봐봐. 그러면 주어가 the brain이고 여기 바로 동사가 creates and stores라고 나와 있네요. 됐어요? 그리고 가로에 낀 부분은 아까 봤던 거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요. 따라서 뇌는 뭐라기보다는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무엇에? 세부사항들. 뭐의 세부사항? 시각화라고 되어 있나요? 보이는 것이에요. 뇌는
보이는 것의 세부 사항들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그렇잖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죠. 모습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거 하나하나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것으로 처리한다 그랬지. 이게 앞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보이는 것의 세부 사항들의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뇌는 만들고 저장합니다. 뭘 만들고 저장할까요? 일반적인 패턴들. 아,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일반적인 패턴을 만든대. 그럼 일반적인 패턴을 만든다는 건 뭐야? 오케이. 됐네. 이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 아닐까요? 맞지 않아요? 이건 뭐겠어? 이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모든 세부 사항들이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이면 에너지 엄청 써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들을 만든다라는 건 뒤에서 봐도 연지고 옆에서 봐도 연지고 반팔을 입어도 연지고 일반적인 패턴들을 만들고 저장한다라는 겁니다. that 그 일반적인 패턴들은 뭐예요? 주관대에 allowable 가능하게 하는 패턴들인데 무엇을 가능하게 하지? 일관적인 인식. consistent가 일관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일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패턴들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에 걸쳐서 됐네요. 끝.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들에 걸쳐서 일관적인 인식을 허용하는 일관적인 인식은 무엇이고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디퍼런트가 아니라요. 끊임없는 지속적인 요 느낌을 살린다면 됐습니까? 그럼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내용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우리의 뇌는 어떻다? 우리의 뇌는 세부 사항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다양한 환경에 걸쳐서 동일하게 인식하는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고 그걸 저장한다라는 거네. 됐다. 끝났다. 모든 것을 다 저장하는 게 아니네요. 그때그때 다른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하나 다 저장하게 되면은 막말로 민준이하고 은유는 나랑 제일 오래 봤으니까 1년 전의 모습도 기억하고 지금의 모습도 기억하려고 하면은 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까 은유야. 그치? 하지만 상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패턴을 만들고 저장함으로써 에너지를 어떻게 써? 효율적으로 쓴다. 됐죠? 이게 요 부분이겠네요. efficient 부분. 그리고 이게 지름길과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This ability. 따라서 이러한 능력은 자, 안 어려워. 어떤 능력이겠어? 매치시키려고 할 건데 조심. 야 이번에 매치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온다. 뒤에서 계속 나와요. 요렇게. 자, 요렇게 A로 잡아보고 with B 요렇게 잡아볼게요. 요렇게. 이번에 매치라는 단어 다음 파트에서 계속 나와요. 일치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매치시키다. 그게 그 의미잖아요. 이러한 능력은 어떤 건데요? 빈칸 괜찮겠죠? 매치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은 뇌의 능력. 무엇과 무엇을 매칭시키려고 해? 우리가 보는 것과 됐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뭘 매치시키려고 하지?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들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매번 달라지겠지. 얘기했잖아. 은유가 마스크를 쓰고 오고 모자를 쓰고 와요. 매번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과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들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은유의 모습은 매번 달라지지만 저런 모습의 여자는 내가 아는 사람은 은유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들. 아유, 말이 어려워? 알았어. 요거 끌고 오면 돼.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장된 것을 의미하겠지? 우리의 뇌 속에 저장이 된 것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은유밖에 없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과 매번 달라지는 것과 저장된 것을 매치시킬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은 됐어요? 이러한 능력은 무엇으로서의 기능을 합니까?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이건 뭐라고요? 효과적이래요. 무엇과 관련해서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boost A and B brain performance네요. 뇌의 수행 능력과 saving energy,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 됐어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과 뇌의 수행 능력을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을 합니다. 이거네요. 요거. 우리가 보는 것과 일반적인 시각적 기억의 패턴을 매칭시키는 것. 아, 그때마다 다르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무엇이다? 오케이. 뇌의 능력을 최적화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구나. 됐어요. 끝났어. 이렇게 이 지문을 읽다가 기억난 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기억이 났거든요. 저희 엄마는 사람 얼굴 인식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거든요.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문을 딱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유, 그럼 우리 엄마는 보는 것과 시각적인 기억의 패턴들을 일반화하는 것을 매치를 못 시키니까 뇌가 많은 에너지를 쓰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사람 안면 인식을 잘 못해요. 그걸 아마 그런 분들은 뇌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겠죠. 됐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셨나요?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뇌는 어떤 뇌지? 한 번 더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한 번 더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뇌는 이러한 뇌인데 자연적으로 against 대항하는 존재야. 반대하는 그 느낌 그대로 다 살려봐. 맞서는. 됐어요? 무엇과 대항하려고 하지? 자연적으로 불필요한 노력과 맞서려고 하는 우리의 뇌는 불필요한 노력이 뭐겠어, 연지야?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하는 것, 그쵸? 일반적인 패턴들을 만들지 않는 것, 그쵸? 불필요한 노력과 맞서는 우리의 뇌는 따라서 어떻다? 따라서 constantly, 끊임없이 seek to 부정사하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해요. 뭐 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단순화하려고 하고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진짜 끝났네. 무엇을 단순화시키고 무엇을 일반화시켜요?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일반화시키려고 합니다. 됐지?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보는 것을 다 다르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조건, 시점에 따라서 사람의 얼굴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우린 그걸 다 다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단순하게 하려고 하고 일반화하려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촉진시키기 위해서, 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인지 과정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일반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라는 거구나. 결론 줘볼게요. 간단하게만 정리하자. 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불필요한 노력하네. 모든 경험 다 기억하지 않아. 이론과 달라. 얼굴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인식 안 해. 불필요한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뇌는 뭐 하려고 하지? 인지 과정을 쉽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정보를 단순화시키고 정보를 일반화시키는 거구나? 그러면 끝났죠. 그러면 끝났죠. 이게 무엇이다? 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처리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름길이 되겠네, 은희야, 연지야. 이게 지름길이네. 왜 지름길인 줄 알겠지? 누구시죠? 맨 뒤에 계신 분? 넥타이를 풀렀고 소매를 걷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네, 학생. 당신이요. 네. 성함이? 민준이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다음 수업 때. 안경을 벗고 오셨네요? 죄송한데 그 학생 성함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건 뇌가 정말 불필요한 과정이야. 그치? 그럼 지름길은 뭐야? 모습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저거 딱 봐도 은유네. 뒷모습만 말도 하잖아. 그렇지?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결국에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36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안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죠? 쉽게 처리합니다. 37번입니다. 37번. 과학적 설명은 사실과 창의성에 기반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37번. 과학적 설명은 사실과 창의성에 기반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과학적 설명은 사실과 창의성에 기반한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거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상상력인데요. 상상력은 옛날 지문에 따르면 예전에 제가 봤던 지문인데 상상력은 신화와 관련돼 있어요. 신화. 그러면 지민이한테 여쭤볼까요? 지민아, 신화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근데 민준아, 과학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과학과 안 어울리는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상상력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야기로 구성하고 그걸 만들어내면서 와전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상상력은 객관적인 것과 좀 거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과학은 누가 봐도 객관적일 것 같아. 과학적 설명은 사실에도 기반하지만 창의성에 기반해서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돌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처음 해보고 저 되게 반가웠거든요. 얘들아, where 비동사 concerned 이거 외우지 않을게. 우리는 외우지 않아. 근데 제가 옛날에 고등학생 때 문법 교재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where 비동사 concerned는 뭐뭐와 관련한 한 이런 뜻인데 이게 곧 about이죠. 이게 곧 concerning이라든지 이게 곧 regarding이라든지 이게 곧 when it comes to 이런 친구 있지. 뭐뭐에 대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걸 딱 봤었을 때 되게 옛날 분이 있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와 관련한 한. 됐어요? 이게 뭔 소리라고 연지야? 과학적 연구에 대해서 보면 이거라는 거야. 결국에는 과학적 연구와 관련한 한. 뭐 여기서 where가 관계부사 where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where 비동사 concerned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 보죠? 옛날엔 제가 외웠던 표현 이제 이렇게 다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됐어요?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설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즉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것들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잡고 갈게요. To
adhere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and to illuminate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1번, 2번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 투부정사, 2번 투부정사니까 얘가 굳이 없어도 괜찮죠? 설명적인 이야기들, 이게 뭐라고? 이론과 관련된 설명은 이러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losely, 매우 어디에 고수합니까? adhere to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험적인 증거에 충실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험적인 증거에 충실할 것이다. 무슨 말이야? 증거에 기반할 거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객관적인 묘사일 거야. 맞지? 실험적인 정보에 충실할 것이다. 실험적인 정보만 다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illuminate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원래 illuminate가 빛을 밝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밝히다, 보여주다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을? 일반적이고 규칙적이고 예상 가능한 특징들. 무엇에? 경험의 규칙적인 특징들과 예상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과학적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소재 끌어볼게요. 실험의 이야기들은 어떻다? 실험의 이야기는 첫 번째, 실험적 증거의 정보라고 할까요? 실험적인 정보에 충실할 것이고, 두 번째, 여기 경험의 특징을 보여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학과 관련된 거에서 보면 실험적 정보에 충실하고 경험적 특징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 설명일 것이다. 객관적으로 어떤 이론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요. 그렇긴 하죠. 과학이란 어때야 됩니까, 민준아? 과학이란 실험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것에 대한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좀 어려운 단어네. 패러다임, 생각이라고 합시다. 이러한 생각은, 그럼 이런 생각이 뭐야, 은유야? 여기였잖아, 앞문장 전체.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때로는 무엇을 숨기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숨기는 거예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연지야?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런 사실을 숨긴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실? 동격의 대십니까? 맞네요. 여기까지. 동격의 대 위치로 바꿨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깁니다. 사실 어떨까? 사실 어떨까? 사실 이론이라는 것들은 어떻다? 매우 비동사 loaded with. 야, 우리 이거 알지 않아요? 비동사 filled with. 맞아요? 혹은 비동사 full of.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 뜻이에요? 뭐뭐라 가득 차 있다잖아. 알고 있는 단어야. 어떠한 사실을 숨긴다? 사실, 야, 과학적 이론들은 말이야, 창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 여기까지 한번 끊고, 창의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어 하면서 여기서의 대신 뒤에 쉐이프 딱 나오는 거 보여요? 동사죠, 동사. 그럼 민준아, 여기서의 대신 위치로 바꿀 수 있는 주관대가 되면서 창의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연지야. 이러한 것과 관련된 창의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창의적인 요소가 중요한 소재인 것 같긴 한데 그 창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됐어요?
무엇을 형성하는? 다시 말해볼까? 무엇을 만드는 어떠한 구성을 만들어내는 무엇의 구성?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만들어내는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만든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연구 어떻게 할까? 이런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앞으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번 연구 어떻게 할까? 연구 프로젝트의 구성을 만드는 창의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두 번째, 해석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요소래. 무엇에? 증거의 해석들과 이번 프로젝트 어떻게 할까와 관련된 창의적인 요소들로 이론은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객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네요. 객관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고 창의적인 요소로도 가득 차 있어요. 그 창의적인 요소의 설명은 뭐였었고요? 연구의 구성을 만든대. 선생님,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 연구의 구성을 만든다? 연구 어떻게 진행할까? 제가 그렇게 해석했죠. 이번 연구 이렇게 진행해볼까? 그럴 때 이론에만 기반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증거의 해석. 증거의 해석을 구성하는 창의적 요소로 가득 차 있대요. 맞는 말일 거예요. 이 지문은 예전에 제가 비슷한 내용으로 본 적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대중과 소통할 때요. 지민이한테 여쭤볼까요? 과학자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증거를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과학자가 사용하는 용어와 지민아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이 다르겠죠. 그러면 과학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증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같은 대중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자? 창의성을 살려서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면서 어떤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론을 설명할 수도 있대. 내가 이 지문을 딱 읽고 어떤 게 생각났냐면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보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 뭐 과학을 보다, 뭐 철학을 보다 이런 게 있어요. 과학을 보다라는 채널을 보게 되면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 분들께서 나오셔서 토론을 하시는데 너무 설명을 잘하셔. 나처럼 이과의 유전자가 0%인 사람들도 이해를 잘하도록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예상이 되지? 실험적인 증거에만 기반하는 거고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기로만 예상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이다? 증거에만 기반한 건 아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요소들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 부분 조금 비유적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들은 do not just relate 하는 건 아닙니다. 자, 먼저. relate 관련짓다죠. 그치, 연지야? to 어디 있어? 없지. 그래서 relate가 to 없이 혼자 나왔네요. 말하다 라는 의미, 언급하다 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만 이해하면 또 끝나, 민준아. 과학적인 설명들은 그냥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연대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들의 연대기를 말하는 건 아니래. 응? 사실들의 연대기만 말하는 건 아니다. 야, 생각해봐봐. 이 연대기라는 건 어떤 과정이야? 연대기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시간과 과정이 하나하나 그대로 다 묘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에만 기반한 것만을 언급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위에 나왔던 거 실험적인 증거라든지 객관성으로만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요 부분 요렇게 사실들로 이루어진 연대기 증거 객관성으로만 설명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뭔 말인 줄 알겠죠? 왜냐하면 창의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라 그랬죠? 창의적 요소가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의 연대기 그걸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세부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만 설명하는 건 아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과학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적인 정보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요소에도 많이 의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연구를 구성할 때, 증거를 해석할 때 대중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요소를 많이 드는 것 같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됐으면 여기도 한번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잘 모르겠으면 계속 그 다음 내용 보면 돼. 안 어려워요. they, 그것들. 여기서 they는 scientific explanations, 과학적 설명들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설명들은 만듭니다. 무엇을? 어떤 토대들을 만들어내요. 틀을 만들어냅니다.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선택이 된 정보를 위해서 구성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럼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연지야? 선정된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되겠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뼈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뭘 제공하지?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설명. 됐어? 무엇의 설명? Of what is observed. 그러면 이것도 선행사고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찰된 것이네요. 관찰된 것? 이게 뭐야? 그게 뭐야? 연구 대상이겠지? 연구에서 얻어진 것? 이런 거겠지. 연구에서 얻어진 것에 의미 있는 설명과 일관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토대를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의력으로 기반이 된 뼈대를 만든다는 거죠. 얻어진 것, 관찰된 것을 설명하려고 뼈대를 만들어요. 됐어요? 관찰된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뼈대를 만들고, 그러한 구성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구성이라는 것들은 그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뭐 뼈대 같은 것들이겠지. 이런 것들은 이끕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이끌지? 나왔네. 상상하도록 이끌어요. 아, 상상하도록 이끈다?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 쉬워지잖아. 그치? 객관적인 것만 바로바로 묘사해서 대중이 이해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설명을 위해서 뼈대를 만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상상하도록 한대. 뭘 상상하죠? 구체적인 종류의 subject matter, 주제라고 묶으면 될까요? 구체적인 부류의 주제를 상상하도록. 어디에 있어서? in 특정한 부류. 무엇에? 관계들의 특정한 종류에 있어서 구체적인 주제를 상상해 보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 They inspire. 목관대 생략됐어요? inspire의 목적어 없어요? 그러한 구성들이 영감을 준 이야기들은,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집어넣은 창의적인 요소들이겠네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프루브할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될까요?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프루브 여기서 입증하다라는 타동사로 쓰인 게 아닌 것 같고요. 증명되다 라는 거로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루브 뒤에 형용사, 부사 바뀌면 안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떻다? 더 효과적이래요. 뭐 하는데?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뭘 분석해? 특징들. 무엇에? 어떤 경험의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이게 될 거예요. 뭐보다? 뭐 다른 것들보다. 이건 뭐뭐 보다의 느낌. 된의 느낌이에요. 된으로 바꾸면 안 돼. 다른 것들보다, 뭐 다른 이야기겠죠. 뭐 다른 이야기들보다, 뭐 다른 구성들보다 경험의 특징들을 분석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창의적인 요소를 활용했고요. 됐어요? 이제 여기부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의미 있는, 맞죠?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구조, 틀을 만들어요. 여기에는 창의적인 요소가 들어가겠죠?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구조와 틀을 만들게 되고, 이런 구조와 틀은 우리를 어떻게 하도록 한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만든대. 이야기를 쉽게 전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더 효과적이다.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들을 연지야 그냥 툭 하고 던져버리면 대중이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의미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뼈대를 만들고, 이 뼈대는 창의성이 기여가 됐을 거고, 우리가 그 설명을 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 아, 그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야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 문장은 반대 상황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when.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이러할 때, 뭐 할 때? 우리가 무시해 볼 때. 여기 부분 없나요? 있죠? 깜짝 놀랐네. 우리가 무시할 때,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할 때. 그치 얘들아? 창의적으로 기여를 했잖아. 과학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면에 있어서. 무엇에? 그러한 과학적인 상상력의 창의적인 기여들을 무시할 때. 됐어? 근데 내 느낌은 뭐냐면 민준아, 저 문제 출제를 다 하긴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거를 내려다가 말았어. 최종적으로 제가 삭제하긴 했는데, 창의적인 기여가 뭔데? 이렇게 제가 또 항상 함축 파트잖아요. 창의적인 기여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제가 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빼버렸습니다.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할 때, 그럼 창의적인 기여는 뭐겠어요? 이런 거겠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구조나 틀을 만들고, 상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야기는 더 효과적이 될 거야. 왜냐면 상상력을 활용한 거니까. 과학적인 상상에 있어서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할 때, 됐어? 그리고 treat하게 될 때 1번, 2번 잡아주시고 treat하고 as 이렇게 봐봐요. treat, A, S, B.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뭐 처리하다 이런 느낌으로요. 여러분 거에서는 똑같네요. 간주하다라고 돼 있네요. 과학적 상상력에 대한 창의적인 기여들을 무시할 때, 그리고 어떤 모델들과 해석적인 설명들을 무엇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야? 야, 그건 직접적인 사실이지. 과학적인 설명, 상상력일 필요 없어. 그러한 것들은 무조건 사실에 기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릴 때, even worse, 비강부. 훨씬 더 안 좋은 것으로 1번, 2번 무엇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냥 사실 그 자체로 치부해 버리자. 무엇을 포함한? 현실의 모든 것을 포함한 사실들로서 치부를 하거나 그냥 직접적인 사실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 처리하게 될 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은지야? 좀 어렵지? 상상력을 빼보자는 거예요. 아니 과학이라는 게 어디 감히 객관적인 과학이 추상적인 상상력을 집어넣어? 이러면 안 되지. 과학은 무조건 사실적으로만 설명해야 되는 거야. 추상적인 이야기 필요 없고 상상과 관련된 이야기 필요 없고 사실에만 기반해서 사실만 설명해야 돼 라고 치부하게 될 때 우리는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돌려야 돼요.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한다. 말을 조금 바꿔줄게요.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여쭤볼까? 은유야,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해요? 그러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못 보게 된다예요.
땡큐 은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못 보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요? 한계들을 못 볼 수도 있겠네. 그래. 무엇에? 주어진 모델에 한계를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즉 맹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 또 나왔어. fail to 부정사. 맨날 얘기하지 민준아.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즉 뭐뭐 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 돌리라 그랬습니다. 노트, 주목하다라는 의미죠. 노티스와 비슷해요. 우리는 주목하는 것을 실패할 겁니다. 뭔 말이라고? 우리는 못 봐요. 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못 볼 겁니다. 주목하지 못할 거예요. 무엇을? 잠재성을 못 볼 거래. 잠재성이라고 말하면 또 이상한가? 한 번 더 돌릴까? 가능성. 왜냐면 얘들아, 포텐셜도 잠재적이냐는 뜻이 있고 잠재성이랑 명사도 있어. 근데 그게 가능성이라는 뜻이랑 비슷해. 잠재성이 있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가능성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무엇과 관련해서? misunderstanding인가요?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그 가능성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뭔 말인 줄 알겠어? 잘못된 상황의 가능성을 못 보게 될 수도 있대. 사실로만 접근하게 되면. To which it ill applies. 전치사 위치인가요? 그러면 요거. 요런 느낌. 그쵸? 요런 느낌. 어떤 상황? 그것이 여기서는 부사 느낌인데요. 잘못?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런 느낌으로 그것이 잘못 applies 적용된 됐어요? 그것이 잘못 적용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을 주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라고? 이러한 것이 적용이 된 잘못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주어진 모델의 한계도 못 보게 할 가능성이 있대.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과학적 상상력의 창의적인 기여들, 즉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것들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묘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못 볼 수도 있고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의 가능성도 못 볼 수 있게 된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상상력과 관련된 부분은 과학적 설명에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설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과학적 설명은 상상력에 기반한 것이 좋겠고 창의적인 그런 기여물들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주어진 모델의 한계를 못 볼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잘못 적용된 상황의 가능성도 못 볼 수 있겠구나. 말은 굉장히 딱딱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무엇인가 설명할 때 창의성이 첨가된 상상력이 첨가되어 있는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마지막 문장처럼 특정한 것들을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문장이었었나요? 창의적인 기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상상력과 관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여겨야 한다. 라고 말했던 게 37번이었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죠. 딱딱하니까 많이 돌려보십시오. 오늘 하게 될 거의 마지막 38번이고요. 38번 행동을 단념시키기도 장려하기도 하는 문학. 행동을 장려시키기도 단념시키기도 하는 문학. 이것도 안 어렵습니다. 문학에 대한 특징이에요. 문학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동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조금 씹어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안 어려워요.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거 제가 오늘 단어 시험했는데 누가 이거를 장려하다라고 써놓으셨어요. 아마 encourage랑 아마 헷갈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은희야 무슨 뜻? 마주하다, 만나다라는 뜻이지 장려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잘못 보셔갖고 우리는 마주합니다. 무엇을 마주해요? 상반된 주장들을 마주합니다. 상반된 대조적인 주장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about 무엇과 관련해서? 관계와 관련해서 무슨 관계? 문학과 행동. 됐어요? 다시 문학과 행동 사이의 관계. 됐어요? 한번 풀으셔야 됩니다. 문학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마주하게 된대요. 자, 이거 한번 돌리세요. 대조적인 주장이라면 뭐겠습니까? 문학과 행동이 서로 관련이 있어서 행동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장려하게 할 수도 있어. 자, 이 두 가지는 어때? contrary. 서로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거 첫 번째부터 등장한 거예요. 문학과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대조적인 주장들을 만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다시 문학과 행동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행동과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떤 행동? 이론가들은 have maintained that. 우리 이 표현 많이 봤죠? maintain that은 뭐뭐라고 주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유지하다 아니에요. 이것을 주장합니다. 목적어 대시고. 문학은 장려한다. 이게 장려한다. encourages. 문학은 장려합니다. 뭘 장려할까? 나오기 시작하네. solitary. 어떤 뜻이야? 고독한지. 문학은 고독한 독서를 장려한다. 됐어? 그리고 reflection. 성찰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무엇이다? 고독한 독서. 성찰을 장려한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as the way, 어떤 방식으로서 to engage with the world, 세상에 참여하는, engage with 연지, 참여하다,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고독한 독서, 고독한 성찰을 장려한다. and thus, 그리고 따라서 하면서 한번 돌리고 가자, 민준아.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 문학과 행동 사이의 관계가 상반된 주장이 등장했었잖아요. 자, 첫 번째 주장은 무엇입니까? 이론가들이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주장했어? 문학은 무엇이다? 문학은 무엇이다? 고독한 독서래. 그리고 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서 성찰한데, 자, 이거 한번 돌리고 가자. 우리 문과가 조금 도와주세요. 지민이 문과구나. 고독한 독서, 성찰. 지민아, 이걸 딱 봤을 때 어때? 고독하게 뭔가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때? 이 느낌이? 혼자 고독하게 이러고 있어. 어떤 행동을 장려할까요? 단념시킬까요? 네, 맞아요. 고독하게 하고 성찰한데 계속 무엇인가 생각만 해. 근데 행동은 안 해. 고독하게 책을 읽고 혼자서 뭔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어떤 행동을 안 하겠지. 그리고 따라서 counters 1번, 2번. 그리고 뭐 한다? 민준이 이거 단어 시험지 요거 안 써놨더라. 오늘 내가 채점했어요. 그리고 무엇 한다? 반대합니다. 문학은 반대하기도 한대요. 뭘 반대해? 사회적인, 정치적인 활동들을 반대한대. 그건 뭐야? 주관대
that 그건 뭐예요? might produce social change. 주관대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사회적인 활동들과 정치적인 활동들을 반대합니다. 됐어요? 첫 번째 소리 나왔네요. 이러한 것이 첫 번째 문학으로 나왔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반대를 해요. 주제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어떤 행동을 단념시키기도 하고 장려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는 단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연지한테 여쭤볼까요? 연지야, 정치적 활동에 참여 안 한다는 거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이건 행동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잖아. 그치? 예전에 물론 저도 겪지는 않았어요.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호가 하나 뭐였었냐면은 그 대학생들 있잖아. 지식인들이요. 책을 놓고 앞으로 나오시오. 이거였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겠냐고.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른 표현이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고독하게 독서를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해서 아예 정치적 활동을 안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자꾸 자기 세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 때 하나의 문구가 지식인들이요. 책을 놓고 나오시오. 이거였었어요. 왜? 정치적 활동 안 해. 사회적 활동 안 해. 그치? At best, 기껏 해봐야 it encourages. 이건 뭘 장려할 뿐입니까? detachment, 분리, 단절 이런 느낌일까요? 여러분 표현에서도 단절을 장려한다 또는 인식을 장려한다. 무엇에? 복잡성의 단절, 복잡성의 인식을 장려한다. 이 말을 조금 또 한번 돌려야 돼. 내용은 안 어려운데 복잡성을 인식하고 복잡성과 단절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은 결코 쉽거나 단순하진 않아요. 그쵸?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은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로 묶여 있으니 복잡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그러한 복잡한 거에 단절되어 있다. 그럼 복잡한 것과 단절되어 있다는 거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고 복잡한 거를 인식한다는 건 사회적인 운동 진짜 복잡하구나 힘들구나 이거를 그냥 인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잡한 활동을 단절시킨다. 복잡한 활동과 거리를 둔다라는 건 한 번 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사회적인 활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에 복잡성을 인식하거나 사회적인 활동의 복잡성과 단절되어 있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행동을 안 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기껏 해봐야가 아니라 이제 최악의 것으로 최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것은 무엇이에요? 수동적 그리고 수용이라네요. of what is 있는 그대로 이렇게도 괜찮아. 현실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수동적인 것이더라. 자, 돌려볼까요? 정치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반대한다라는 건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문학과 행동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죠. 문학과 행동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문학은 행동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었지? 방금 본 것처럼 복잡함을 인식하고 복잡함과 단절이 돼요. 그러면 행동은 안 한다는 거지. 근데 최악의 것,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최악의 것이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니까요. 행동의 변화가 필요로 해요. 그런데 책 읽으면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도 5.18 민주화 운동이요. 여러분도 겪지 않았고 저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5.18 민주화 운동 때 많은 대학생분들, 그 지식인분들이 책을 놓지 않고, 책을 안 놓고 학교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죠? 고등학교 학생들도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또래,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들이 책만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그들이 공부만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했겠죠? 그럼 아마 대한민국은 아마 많이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민주적으로는요. 그렇죠? 됐습니까? 문학과 행동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고독한 독서로 빠지게 되어서 성찰을 하게 되고 정치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즉 복잡함을 그냥 받아들이고 복잡함과 좀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겠지. 하지만 on the other hand, 얘들아 이거 반면에라고 하지 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반면에면은 이게 내용이 완전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has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been seen 수동이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했다. 얘들아 이거 구조 원래 뭔 줄 알겠어요? CASB 구조네. 원래는. 그치? 그럼 뭐 나올 줄 다 알지. CASB, regard ASB, think of ASB. 이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thought of, regarded 다 바꿔 쓸 수 있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으로 여겨졌다?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대요. 이게 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봐봐봐, 은유야. 내용을 보면 민준아 여기까지 보면 문학이라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수동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때로는 문학이라는 것은 좀 진보적인 활동이었을 수도 있나 봐. 그래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5.18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도서 못 읽겠잖아. 그치? 왜? 그 문학 작품을 읽고 사람이 계몽될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문학 작품은 때로는 역사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오네. 바로 나와. 이 문학이라는 것은 촉진시킵니다. 무엇을? 의문을 촉진시켜요. 무엇의 의문점? 권위와 사회적인 합의. 권위와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함으로써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고요. 여기서 소재를 잡아봐라, 민준아. 문학작품이 왜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권력과 사회적인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 소년이여 일어나라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사회적인 합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독서라는 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학작품이. 그렇죠? 좀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소년이여 일어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문학작품은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대요. 잠깐만요. 그럼 이건 어떤 행동과 관련돼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사회적인 활동? 안 해.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권력에 투쟁하고 사회적인 합의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면은 아마 행동을 촉진시키는 문학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예시가 플라톤의 예시로서 나오는 것 같아요. 플라톤은 금지시켰습니다. 시인들을 금지시켰어요. 어디에서? 자신의 플라톤의 이상적인 공화국에서 자신의 공화국에서 그냥 뭐 이데올로기 같은 거 있죠.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곳에선 시인을 금지시켰대요. 시인이요?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이요? 왜요? 왜? 시인들은 오로지 두함 무슨 뜻이야? 두함 피해를 끼치다. 해를 끼치다는 뜻이야. 시인들은 그냥 안 좋아. 시인들은 피해만 끼쳐.
라는 이유 때문에 시인들을 금지시켰고 and 그리고 소설들 얘들아 이것도 문학작품이지 소설들은 have long been 됐어요? 원래는 이 구조예요. 원래는 이 구조.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로 인정받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의 덕으로 돌리다. 무엇의 공로로 인정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소설들도 오랫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인식되어 왔어요. 무엇으로? making, 만드는 것으로. make, 목적어, 과거분사 맞아요? 요거? 그러면 이거 1번 형용사야. 그치? 1번 형용사, and 다음으로 이것보. 2번 형용사예요. 분사도 형용사니까 동사에서 나온. 소설들은 오랫동안 무엇으로 인정받아 왔습니까?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을 dissatisfied네. 사람들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대요. 무엇에?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무엇을 열망하는 것으로? something new. 새로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됐어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면에서 소설도 오랫동안 이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요. 선생님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는 거고요. 새로운 것을 열망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야, 기득권 입장에서 생각해봐. 기득권 입장에서.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생각해봐.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중이 새로운 걸 알면 안 돼. 대중이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하면 안 돼. 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자신의 체제가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 깨어나게 되는 거잖아. 계몽주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야.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다? 그 중에 소설은 오랫동안 이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시인들은 완전히 해만 끼친다.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도록 한다. 사람들을 깨우게 만든다. 이런 것으로 지금 인식받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행동을 추구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렇네요. 행동 추구하네요. By promoting, 촉진시킴으로 무엇을? identification. 얘들아 이것도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이야. 동일시를 촉진시킴으로써 동일시 하는 것. 뭐 동일하게 여기는 것 이렇게 할까요? 위의 내용 똑같아요. 연지야. 이제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무엇에 걸쳐서 divisions, 분리인데 잘 봐. 계층의 분리, 성의 분리, 그리고 인종의 분리 이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촉진시킴으로써 이게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계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무엇이죠? 계층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천민이 있고 귀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종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뭐 굉장히 하찮은 인종이 있고 우월한 인종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동일한 것으로 여긴대. 그럼 이건 뭐야? 차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 다시 평등하게 여김으로써 이게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계층의 분리? 아니야. 모든 계층을 하나로 보자라는 거야. 뭐 우월한 인종, 하찮은 인종 그걸 분리시켰어? 아니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인종이야.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고 뭐 귀족, 천민, 하층민 그걸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그럼 뭐야? 무엇인가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네. 그치?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체제들을 모두 하나로 봄으로써
책은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형제애를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야 라는 형제애잖아요. 계층의 분리를 어떻게 한다? 아니야,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야. 동일하게 보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책들은 형제애를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형제애는 무엇이고요? 주관되네요. 네. 이렇게 discourages struggle. struggle은 뭐 투쟁, 싸움이란 뜻이겠지. 싸움을 막는, 뭐 좌절시키는 좀 그러니까 싸움을 막는 형제애를 촉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identification across divisions of class, gender, and race. 계층의 분리? 아니야. 그걸 동일하게 여기자. 천민, 하층민, 귀족? 아니야. 모두 동일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는 똑같아. 우리 모두는 멋진 존재야. 싸움을 못하게 하는 형제애를 책들은 촉진시키긴 합니다. 하지만 책들이라는 것은 결국에 또한 무엇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걸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 날카로운 불공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말을 한 번 더 돌려야 되겠네요. 불의의 감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불공정이니까 날카로운 뭐 강력한 불의의 감정을 만들 수 있다. 불의의 감정을 만든다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That makes progressive struggles possible. 주관대가 맞네요. 뭐 하게 하는? 진보적인 투쟁들을 possible. 지민, make 목적어 형용사고 진보적인 투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불의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책은요. 행동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왜? 책은 무엇이다? 여기서부터 정리하세요. 책은 계층의 분리? 아니야. 계층을 동일하게 여김으로써 싸움을 막는 형제애를 촉진시켜 우리 모두를 하나로 평등하게 보는 거 맞지? 그런데 이런 것은 불의의 감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그 불의라는 건 또 무엇이고? 진보적인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데 잘 생각해봐 민준아. 진보적인 투쟁을 한다라는 건 민준아 이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이제 할 거예요. 장려하기도 하는 진보적인 투쟁들을 가능하게 하는 불의의 감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대. 그럼 이게 뭐라고? 소년이요. 일어나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불의의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문학 작품들은 여기 주어네 문학 작품들은 또 나오네. 무엇으로 인정받는다? 무엇으로 인식이 된다? Producing change.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결론은 문학이라는 것은 위에서 봤었을 때 행동하지 않도록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긴 하지만 방금 본 것처럼 문학이라는 거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 진보적인 투쟁을 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방금 본 문장처럼 여기 결국에는 변화를 맞나요?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데 그래서 행동을 하도록 장려한다라는 거네요. 물론 지금까지 왔었을 때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이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조금 일깨우게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계층의 분리, 성과 인종의 분리 그걸 다 동일하게 여겨서 형제애를 촉진을 시켰고 이러한 것은 때로는 불의의 감정을 만들어서 진보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대. 자, 그래서 문학 작품들은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을 받았는데 이를테면 토마스 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베스트셀러야. In its day. 뭐 그 당시에 이 책이 있던 날이니까 그 당시에 정말 베스트셀러였거든. 어쨌든 이 토마스 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은 help, 도움을 주었습니다.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투부정사 생략됐어요. 뭘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어? reversion. 여러분 거에 표현 나와 있죠? 혐오, 반감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gainst, 무엇에 맞서서, 무엇에 반대해서 slavery, 노예제죠. 노예제에 반대한 혐오, 노예제와 관련된 혐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노예제에 대한 뭐 발음도 꼬이네. 노예제와 관련된 혐오는 무엇이야? 노예제 폐지지. 노예제 폐지하라 라는 것과 관련된 걸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럼 노예제를 폐지하라라고 말하는 건 결국에 무엇을 불러일으킬까? 행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결론, 주격관계대명사가 맞는데 여기 주관대가 맞는데 선행사는 리버전이에요. slavery가 아니라. 노예제에 맞서는 혐오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어떤 혐오감? 만들었는데 뭐를? 가능하게 만들었어. 무엇을?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했었던 노예제에 맞서는 혐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었다. 이게 문장이 조금 특이해요, 연지야. 왜냐면은 위에는 어때, 지민아? 위에는 어때요? make, 목적어, 형용사죠. 이게 원래 맞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긴 뭐야? make, 목적어, 형용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지. 원래 정문은 뭐예요? made the American Civil War possible. 원래는 이건데 지금 도치시킨 것 같아. 그냥 자리를 그냥 바꿨어. ly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목적어가 길어서 뒤로 보냈다. 요런 말도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붙여 쓴 것 같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가능하게 했었던 혐오감을 만들기도 했더라. 여러분 실제로 이 토마스 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은 그 흑인 노예와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일각에 따르면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계몽되어서 노예제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링컨 대통령이 이 작가에게 친히 와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은 뭘 느낀 거야? 그 당시 노예제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되어서 남북이 나뉘어서 전쟁을 하게 되었었죠. 노예제를 폐지하라. 노예제를 유지하겠다. 이건 결국에 누가 일으킨 거다? 여기서 본 것처럼 이 문학 작품이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겠네. 진보적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을 인식을 해서 노예제. 됐어? 노예제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 결국에는 진보적인 움직임이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나왔었네요.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정한 행동을 단념시키기도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독하게 이 세상에 빠지게 되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세상을 좀 다르게 인식해서 사람을 깨우게 만들어서 진보적인 투쟁을 하도록 장려하기도 한다. 단념시키기도 장려하기도 하는 문학. 38번 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고요. 단어 시험 한번 준비를 해볼 거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드디어 막강을 하겠네요. 39번 홉스 얘기와 40번 색깔과 관련된 인식은 이번 주 목요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